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가겠다는 건지, 여기서 지지를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빠질지, 신호줄 읽어주세요. 네, 일단 금요일 시장이니까 주간 정리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살아나면서 이번 주에는 4일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한 2.6% 정도 지난 주말보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대규모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다소 약간은 인위적인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666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또 한 4,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5거래일 만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주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매도도 물론 거셌지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주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밀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의 방역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사는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당장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런 재료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 코스피 시장은 지금 아래로 이렇게 조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20일 이평선하고 밑에 60일 이평선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간에 120이평선이 있는데 딱 그 중간 정도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이때 수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특별한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등락하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의미 없이 FOMC 나오기 전까지는 등락을 거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미미한 수준의 반등 움직임이 간밤에 나온 건데 현재 위치 읽어주세요. 네, 일단 S&P 500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S&P 500 기준으로 5일 연속 하락하다가 첫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요일 날 아침에 출연하면서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니까 이걸 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던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큰 이벤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좀 의미를 이렇게 두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20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이 20주 이평선을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재차 좀 하향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20주 이평선 자체가 아랫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있을 저 이슈로도 FOMC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겹치면서 다음 주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파생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동안 롤오버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에 대한 충격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만기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외국인들 콜매도 포지션, 이런 쪽에서 하방 목표를 달성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좀 지수를 컨트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여타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잡아두면서 시장을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은 종가까지도 이어지면서 오후장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돌리면서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물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물물 미결제 약정이 지금 뭐 한 26만 8천 개 정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물 미결제 약정이 9월 만기 끝나고 시작할 때는 한 27만 8천 계약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뭐 12월물보다 약 1만 개 정도가 수준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평균 이 미결제 약정을 쌓아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한 3만 개 이상 정도는 청산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은 이 청산된 자금의 향방이 향후에 시장을 판단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하고 뭐 다음 주 초 중반 정도, 그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물 시장 청산하면서 생긴 현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만기일 전에 이 시간 연결했을 때도 충분히 좀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여전히 기준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주요 이슈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되겠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이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선행성을 갖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나온 수치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이 PPI는, 전년비 해갖고 11월 달에는 전부 다 예상치입니다. 이 전년비 해갖고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월가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8% 정도였었는데요. 7.2%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근원도 마찬가지로 이 PPI는 상당히 좀 떨어졌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전달 10월 달에 비해서 비교해 본 수치는 이 근원 PPI 전월비 같은 경우는 0.2% 정도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10월 달에 이게 상승률이 제로였습니다. 제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 수요일 날에도 조금 짚어봤던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요. 자, 그때 살펴봤을 때 51 정도, 51보다 조금 높은 수준, 그 정도의 확률로 2월자로도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였는데요. 이 수치는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까지도 50bp를 올릴 확률은 46.5%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조금 오늘 S&P 지수가 올라온데 조금 일조를 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 PPI가 요 정도 수준 정도로 나오게 된다라면요. 일단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이 CPI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자, 뭐 더 중요한 지표는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발표될 CPI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좌측에 CPI 수치를 제가 기록을 해놓고 우측에 유가를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 CPI 예상 숫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헤드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 월가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온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나온 그 숫자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7.49% 정도, 그 정도 상승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뭐 전월에 7.7%였으니까 좀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뭐 근데 이게 전월 비해 갖고는 좀 덜 떨어집니다. 전월에 0.4%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0.3% 정도가 월가 네. 전월에는 6.3%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게 요거는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나온 숫자입니다. 6.26%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 정도가 상승했을 걸로 월가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나온 수치는 조금 좀 예상치는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WTI 근월물 국제 유가인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11월 달이에요. 자, 직관적으로 딱 보더라도 10월 달보다는 11월 달이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헤드라인 CP에는 영향을 줬을 테니까요. 국제유가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근원 쪽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약간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원은 이 에너지하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본다라면 근원 CPI, 특히 전월비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월가 예상치는 0.4% 정도가 나오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나온 숫자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월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면 조금 이 연준이 좀 덜 비둘기적인 혹은 좀 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달에 시장이 좀 많이 환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월비 CPI가 0.3%로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0.4%나 혹은 그거 이상 나온다라면 요거는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개발한 것 같아요. 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개발한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던데 5일하고 6일에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2대가 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6일에 러시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은 핵은 방어 혹은 반격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게 푸틴이 그동안 핵무기 관련해서 주요 발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심심하면 핵 갖고 위협을 하는데 뭐 일단 이번에도 좀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긴 전쟁, 자, 이 푸틴이 아무리 푸틴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아마 그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사용 못 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 봄 가을에 있는 그 라스푸티차 현상,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진창으로 변해서 기동을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땅이 얼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아마 대규모로 좀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 부분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 본다라면 또다시 뭐 이 러시아 쪽에서 좀 안 좋은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좀 심도 깊게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CPI 쪽 그리고 또 FOMC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국면 이렇게 세 가지 점검해 주셨는데 오늘 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예, 지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부담인 시장이죠. 자, 지금 뭐 현재 시장은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어제는 지금 코스피 60분 봉을 보게 되면 어제의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반등의 기반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시장입니다. 자,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 대비 근원 물가 상승을 전망을 좀 고려를 해보면 현재 상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파 연준에도 일정 부분 대비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신영조서나 채권 추신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즉 연준이 비둘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될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부분으로 일부 리스크의 일부를 해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관련되는 종목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고려신영정보 같은 종목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는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 그래서 고려 신용 정보를 다시 좀 관심 가져보자. 채권 추심 쪽 관심 드러내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